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 2025년 3월 4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이들 공포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부 말씀 한번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방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매매를 하시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포에 많이 휩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금요일날 바닥을 만들고 많은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일요일날 잘 버티다가 장대를 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제가 어제도 영상을 하나 남겨드렸을 때 주요 자리들을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 구간에서 많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 한 90K 언저리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덜 눌린 상태에서 사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주요 자리들을 찍어드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들에서 위에서 살 때에는 내가 높은 고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덜 사야 하는 거예요. 강하게 올랐는데,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덜 눌리겠지라는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면, 잘못 삐끗하면 바로 이만큼이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가격 자체가 높은 가격인가, 아무리 앞에 강했더라도 높은 가격에 혹은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인가를 꼭 인지해 보셔야 해요. 즉, 제가 이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저점을 가지고 제가 눌리면 롱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설령 이렇게 작게 눌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많이 사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에다가 말씀드릴 때, 오늘 아침에 여기를 박스 치면서 여기 매물대와 2차 자리를 왔습니다, 여기는 적정 수준의 눌림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적정 수준의 구간인데, 무슨 말이냐, 이만큼 올랐으면 여기까지 눌리는 건 언제든 가능하고, 여기까지 눌리는 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포에 엄청나게 휩싸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을 방에다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이만큼 오른 상태에서 내가 롱을 받아봐야겠다, 눌림 롱을 받아야지, 그럼 적정 자리는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깊이 눌린 이런 자리들이 일반적 매수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자리가 이제 아침에서야 도달을 했는데 이미 여기에서 물려 있으면 시장에서 매매할 때는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을 갖고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여기를 지켜주는 듯 싶었으나 한 번 더 깼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절을 쳤을 거라고요. 다음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의 선택지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엔 손절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도 유의미한 자리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매물대 하단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채널 밑에서 좀 놀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트랩 주고 채널 재진입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들을 도전조차 못 해볼 정도로 여유가 없이 그냥 이런 데서 물려버리잖아요. 근데 보통 코리니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아기가 여기 눌릴 수도 있다고 했어, 여기서 받아봐야지 라고 하고 여기서 올인을 친다고요. 예를 들면, 혹은 높은 비중으로 받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다음 칸까지 아기가 눌릴 수도 있다고 했어, 만약에 이 구간을 버텨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기회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 번 더 뺄 때 여기 손절이 엄청나게 크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설령 여기에서 맞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수익을 못 볼 뿐더러 이미 오른 상태에서 또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손해봤는데 여기에서 반등 살려내서 아기가 여기가 채널을 살려냈다고 하더라, 그럼 또 가나보다 했을 때 여기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A파, B파, C파로 다시 떨어지는 거면 이 공통 구간 중에 이만큼 먹고 시드 반의 반으로 갈린 상태에서 또 손절이 치게 되면 매매가 완전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하고, 기다리는 매매의 기준은 주요 자리들이 적정 수준 눌렸는가 안 눌렸는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심지어 저는 여기에서 받아가고 좀 전에 손절 나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채널을 보고 짧게 지금 롱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손절이 나가더라도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받을 여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전 여기서 먹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3번의 트라이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형님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롱을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주요 자리라 생각하고 전 롱을 이만큼 먹었잖아요. 물론 알트로 했지만. 근데 형님들이 여기에서 수익이 났다면 여기에 2-3번 정도의 트라이는 할만해요. 전 여기선 트라이 안 했어요. 반응을 봤어요. 그냥 갈 건지. 그러면 확실하게 돌려내면 전 여기서 타도 돼요. 왜? 여긴 리스크가 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안 탔고 내려올 때 여기에서 한 번 손절이 나갔고 여기에서 지금 다시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주면 저는 약손절 이후 여기에서 맨징은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앞에 먹어본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절 나간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만약 여기서도 손절이 나가요. 2번 손절 나갔죠?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 번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받을 수 있어요. 쌍바닥을 보고. 근데 형님들, 만약에 제가 공포에 조금 이런 자리들, 공포였죠. 여기 엄청 공포였잖아요. 여기 공포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안 났다면 여기 신중하게 받았더라도 여기 손실은 손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V 반등하고 여기 자리 깔면 여기 롱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 전에 금요일도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매매대로 만약에 여기서 세이브를 해놨다면 이런 투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여기까지 다 올라간 걸 보고 샀다가 약수익이라도 챙겼으면 다행인데 여기에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은 또 생으로 손실이 난다고요. 그래서 매매를 형님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선순환 구조, 여기서 벌어놨으니까 제가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앞에 매매에서도 수익이 안 왔으니까 여기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이후에도 내가 앞에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조금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제가 도전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매매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돼요. 매매는 형님들 적어도 리스크가 없는 매매는 없어요. 노리스크 하이리턴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노리스크 하이리턴은 없어요. 무조건 리스크를 감수해야 거기에 비례하는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대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대한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이라도 안전한 방향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로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수익이 났을 때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겨 놔야 로우리스크를 질 때 이 로우리스크의 부담이 나한테 크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로우 리스크로 인한 로우 리턴을 쌓아두면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하이 리스크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때 이 로우 리스크로 쌓아놓은 수익들을 하이 리스크에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생으로 하이 리스크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말간의 매매를 통틀어서 볼게요. 중요한 자리라고 봤던 자리에서 도전을 했죠. 여기에서 도전해서 수익이 크게 나거나 혹은 주말 횡보 구간에 반전하고 눌리지 않네 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여기서는 롱 베팅이 여기보다는 여기는 비교적 로우 리스크예요. 왜? 여기 손절 라인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롱을 들어가서 이만큼 수익이 났죠. 그럼 이걸 세이브 해놔야 되는 겁니다. 반익절을 하든 일부 익절을 하든 매물대 보고 완익절을 하든 이 자리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 계속 그어놨던 자리잖아요. 주요 자리라고 계속 그어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도달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와 같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비교적 다음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 수익을 챙겨서 이런 눌린 자리들을 다시 보는 겁니다. 주요 자리들.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도전할 때 리스크가 별로 없겠죠. 앞에서 수익이 났으니까. 여기에서 도전할 때는 내가 앞에 먹은 수익금만 뵙겠다라는 마인드로 세팅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1000불을 먹었으면 이 1000불에 대한 손실만큼만 나는 감수할래 라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세팅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특히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매매하시면 100이면 100,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 잃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개념과 내가 진입해야 할 때와 그 관리는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누군가는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진입을 하고 누군가는 더 안정적으로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이런 리스크 관리, 적정 수준 눌림, 그리고 앞에 수익 챙겨 놓은 것들, 그리고 짧게 트라이 하라는 말에 대한 의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완전 많이 물렸거나 혹은 주말 중에 수익이 잘 났는데 지금 현재 손실로 만약에 바뀌어 있는 상태거나 혹은 지금 너무 내가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내 매매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꼭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당부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채널 관점부터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현재 채널 하방 이탈을 하고 상승을 했다가 채널 하단에서 다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건 리테스트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후 한 방 더 상방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자, 그렇게 보는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1시간봉 마감이 방금 마감되었는데 1시간봉 몸통이 채널 안으로 다시 재진입한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저점을 다시 낮추지 않는 상태에서 채널 안에서 놀아준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설령 임펄스가 아니더라도 C파 정도는 한 번 더 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임펄스가 아니더라도 이거 먹고 수익을 챙겨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평선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노란선은 1시간 22평, 그 다음에 파란선은 4시간 22평, 그리고 흰색은 일봉 22평입니다.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깊게 그리고 조금 빡세게 눌리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 4시간 2평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렇게 1시간 2평이 다시 돌아 나가면서 일봉까지 골크가 나주면 이런 방식으로 발산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다시 일봉이 요렇게 돌아 나가면서 정배열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데크나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가 만약에 끌리면 1시간봉 2평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4시간 2평은 요렇게 돌아갈 거고 일봉 2평은 요렇게 내려올 겁니다. 제가 이평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요 흰색 선으로 그려놓은 게 이후 이평선의 흐름을 체크해 본 겁니다. 제가 예상할 때 상승을 하려면 지금 1시간 봉이 데크가 다시 났죠. 그래서 데크가 나면서 데크에서 다시 골크로 만들어내는, 즉 1시간 봉이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여기에서 돌파 밑에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시간 2평을 올라타 준 상태에서 쏠 때 골크가 날 거거든요. 이 골크가 나면서 1봉까지 관통을 해주고 골크를 유지한 상태로 쭉 달려주면 상승으로 향하는 정배열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가장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버티든 혹은 그냥 장대를 쏴가지고 내려오든 어쨌든 이 1시간봉 2평 위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한번 발산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시간 22평 위로 올라타는지를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한번 장대를 뽑거나 혹은 시간이 좀 많이 끌려야 한다. 오늘 하루 종일 끌려야 할 수도 있다. 시간을 끌면서 우상향하면서 1시간봉 위로 올라타든지 혹은 장대를 뽑아주면서 단박에 올라타고 지지를 받는 모양을 보여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을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채널 재진입한 상태를 유지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이 끌리거나 혹은 장대 뽑은 다음에 1시간 20평 밟아주는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안에 나올 수 있는 무빙은 제가 봤을 때 상방 형태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도 글로벌 흐름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 보던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잘 바닥을 다지다가 한번 다이버 잡는 무빙들을 대부분 다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모두 저갱을 했어요. 현재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비교적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는 비트가 좀 더 강해 보입니다. 지금 비트만 저갱을 안 했어요. 비트는 현재 올라가고 싶어 하는 눈치입니다. 매수세가 꽤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웬만한 양봉만 만들어주면 얘는 조금 더 강하게 오르면서 분위기를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흘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제 관세 추가 관세 전쟁, 그러니까 조금 더 심화되는 흐름 때문에 지금 다 내린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정책이라는 건 한번 발표를 한 다음에 이 발표에 대한 여파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중국을 향해 관세에 대한 부분이 10% 인상할 거다, 우리는 강경하게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날린 거잖아요, 어제. 그러면 더 관세 전쟁이 심화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장은 하락한 건데, 결국 미국이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중국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틀 연장 반응도 나오기 전에 계속 두드러 패면서 너 또 때릴 거야, 또 할 거야, 너네한테 강경하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내겠느냐라고 봤을 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이 다음 타를 준비를 하는 게, 보통 정치도 그렇고 대외적인 관계들도 그렇고 그 반응에 맞춰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제 발표를 하고 하락했으면 추가적인 발표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좀 더 민감하게 더 몰아붙이는 건 안 할 건데, 그러면 더 이상의 안 좋은 얘기가 오늘 적어도 혹은 단기간 내에 안 나온다고 하면 아니면 상승일 거예요.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지수들은 좀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비트는 좀 힘이 좋았단 말이에요. 혼자 저점 갱신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트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보 혹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글로벌적으로도 그랬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죠. 1시간 2평을 연계해서 보면 여기에서 횡보하면서 시간봉 위로 올라타주고 리테스트 받으면 비트는 분위기 전환을 시켜놓고 다음 악재가 나올 때에도 눌림 정도로 막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이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밑에서 빌빌빌빌 거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 악재가 나올 때 쏟는 거지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래도 횡보를 하면 이후에 공포가 와서 한 번 더 눌리더라도 여기 저점만 안 깨주면 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나오니까 현재 상태에서 흐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글로벌적 흐름으로 봤을 때 어제 미국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장 때릴 것 같지는 않다. 오늘 만약 연장 때리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했던 횡보 후 상승 정도 혹은 바로 반등 주는 형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흐름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공포가 올 것 같기는 해요.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와중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이런 주요 자리들의 기준을 잡고 짧게 보시면서 매매 수익도 챙기고 그리고 손실도 좀 막아가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복싱을 배우는데 복싱에는 잽과 스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원투죠. 근데 잽은 가벼운 펀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잽으로 물론 뭐 다운시키는 힘센 선수들도 있지만 잽은 사실 단타로 이 사람의 체력을 갉아먹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먹이 나오지 않도록 견제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거나 이런 식으로 잽은 서포트하는 역할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거리를 재거나 타이밍을 재거나. 근데 이 잽이 없으면 어차피 이 스트레이트 훅 어퍼를 맞추지를 못해요. 즉 카운터를 맞추지 못해서 상대방을 다운시키기 어렵거든요. 매매도 똑같아요. 잽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고 스트레이트를 날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단타를 하면서 현재 장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가 야금야금 수익을 올려놓는 구간이 있는 거고 제가 세게 받아가지고 스윙 구간이나 혹은 강력한 상승이 예상되는 자리에서 스트레이트나 어퍼나 훅을 날려가지고 상대방을 럭다운 시켜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재의 장세는 잽을 날려야 되는 장세라고 봐요. 나는 무조건 스윙 매매만 할 거야가 아니라 짧게 쳐야 할 때 아직 장이 조금 불안할 때에는 잽을 날리면서 내가 이 장 흐름에 대한 감도 익히고 즉 타이밍도 익히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의 점수들을 따가면서 수익이겠죠 우리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내가 앞으로 매매를 조금 더 감 있게 그리고 좀 더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면서 잽을 날릴 때와 스트레이트를 날려야 될 때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매매에도 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